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 경제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 경제과 소관 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210억 346만 9천 원보다 13억 2,054만 원 증액된 223억 5,400만 9천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관련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영업을 할 수 없던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집합금지 대상은 약 733개소로 소상공인 전국 평균 임차율 79.3%인 586개소가 해당되며 집합금지 2단계인 11월 24일부터 2.5단계인 격상일인 12월 8일 두 단계 모두 집합금지 대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12월 8일 2단계만 해당 시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편성 후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020년 12월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2,157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1억 2,157만 3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률은 50대 50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월 공고하여 지난 2월부터 재난기본소득 업무 지원, 청사 방문자 발열 체크,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소독 등 생활방역 분야에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지원과 지역방역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청년인재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100만 원 이내에서 임금의 50%를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 후 4월 중 민간 위탁 동의를 거친 후에 7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1회 추경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수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지의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는 그 88개 이전 그 유흥업소 해가지고 20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2단계 격상 이후 소상공인 집합 금지 업종이라는데 소상공인은 어딜 얘기하는 거, 뭐 노래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 금지됐던 데가 어디요? 집합금지 예를 들어서 2단계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였는데요. 네. 업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겨울 스포츠 시설 이런 데가 집합금지 업종 대상이었습니다. 그 저희는 총 103개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 노래방은 2단계 때 12월 8일 2.5단계 때부터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소상공인은 또 일자리에서 이고 또 보건소에서는 또 뭐야 그 어디야 그 유흥업소 이렇게 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래방, 스포츠 또 뭐 콜라텍 이렇게 이제는 일시적으로 금지됐던데 해주는 거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데요. 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임대료? 거고요. 그쪽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같겠지만 지원하는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유광철 의원님. 처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정열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를 어떤 기준으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임차료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전국 평균 임차료가 임차를 하는 율이 79.3%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상공인 중에서 79.3% 정도가 자기 건물이 아닌 네. 다른 사람 건물에서 네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얼마 정도 금액으로는? 금액으로 200만 원 내지 150에서 200만 원 아, 150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 네, 그럼 여기에 스포츠 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네. 아, 그리고 지난번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네. 조례도 좀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그랬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도 좀 마련을 해달라고 네. 이런 건의가 좀 왔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뭐 문서를 남긴 거는 없지만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하고 지금 이제 보건사하고 문책과에서 보면 네. 지금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에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예산이 승계 있어요. 네. 그럼 임차료하고 지금 손실보상의 중복 지원 지금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임차료지만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과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못한 많은 분들한테는 이것도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저희는 임차료고 그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냥 금액이 성격이 같다고 보겠지만 지원해주는 저희 쪽에서는 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튼 굳이 이제 임차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임차료는 사실 이제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150만 원하고 200만 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상한선을 둬서 지금 네. 그 지원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지급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조금 그 민원 제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임차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하더라고요. 대신에 여튼 이제
임차료의 상한선을 둬서 뭐 1개월분이 됐든 2개월분이 됐든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방식을 여튼 채택하는 곳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지금 100만 원 아니 150만 원 지금 200만 원 지금 산출 기초를 잡으셨는데 이거의 근거 자체가 조금 모호성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임차료를 내시는 분하고 네. 200만 원의 임차료를 내시는 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임차료가 얼마 뭐 이내다 이상이다 이런 기준은 사실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세우지는 못했지만 공통 기준은 뭐 11월 24일 이전에 안성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면서 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급 기준은 정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보증금이 5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몇 억인 경우도 있고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튼 우리 전년도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으로 원래 140억 예산 편성했는데 여튼 집행 내역을 보니까 한 80% 수준이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산출 기초가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원인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네. 예, 지역경제팀장 연상민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당초에 1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소상공인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근데 이제는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시에서 이제 나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제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140억이 됐던 상황이고 저희가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연장도 몇 번 하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년도 여튼 추경에서 140억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실제 여튼 수요 대비 예산의 과다였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일자리 사업 지금 60명 지금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제가 전년도 거 결산 내역을 보니까 희망 일자리 사업도 지금 50억 넘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65%뿐이 지금 집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일단 지금 다른 과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방역 인력 부분에 대한 기간제 지금 예산이 선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필요 인력이 적재적소에 조금 배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물론 당연히 어떤 사전 협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중복됨이 없이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은 대부분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지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사업자 네. 등록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여기가 몇 단위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는 건물 임대 계약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장을 봤더니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있더라고요, 건물주한테. 근데 사업자가 없어요. 근데 영업 허가증인가 또 그건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받질 못하는 거야. 지원 혜택을. 그런 경우 구제 방법은 없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자를 못 냈어. 허가증만 있고. 근데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이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임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그런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작년에도 하나도 못 받으시고. 근데 그런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저희가 11호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기준이 일단은 영업 허가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증입니다. 근데 그리고 영업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두 개를 다 신고를 해야지 가능한 것들인데 그거 둘 중에 하나를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등록하도록 해야 될 현재 필요가 그거를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지금은 저희가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거기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건 사실인 거고 임대료도 지불하는 거는 사실인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료를 지불을 안 하거나 아니면 왜 그 노상이나 그런 거 같으면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신 지 10년이 되셨고 10년 이상 되셨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하신 건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사실 없어서 안 해주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거지만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사업을 하고 오신 거였잖아요. 그럼 그런 거 구제 방법 혹시 없냐고 여쭤보는 거죠. 없냐고. 네. 예,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그 긴급 생활안정자금, 세망자금을 안성시 자체에 했었고요. 그 정부에서도 그 호우 피해 농가 그 소상공인들 그 피해 그 지원할 때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그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그 후에라도 등록을 하는 그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급해 준다고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도 세희망자금 안성시 자체 하반기 때 할 때 그 사례를 좀 적용을 해서 그 기준일 이후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이전에 영업했던 것들을 그 인정을 해가지고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 올해도 가능한 그렇게 건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난 거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지난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영업 시점에 영업은 실제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결정 가능하다는 네. 얘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기 일자리 경제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